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부터 시작합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자연환경연구소에서 토양환경의 기술자 및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환경학과 환경공학, 환경위생 등 업무 관련 전공자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2년 이상 동업종 근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톤 이상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토양환경기사 및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대구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뮤지컬, 연극 실기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인턴 경력이 있거나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무용을 전공했거나 실기교사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국립체력센터에서 검진 예약 안내 전화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는데요. 경력은 무관하지만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고요. 업무와 관련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의료원에서 계약직 약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은 무관한데요. 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종합병원 근무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기간은 12월 29일까지며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시간. 이번 시간에는요, 중부대학교의 권정원 교수님 그리고 대화심리 전문가의 오수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권정원 교수님은 저희 취업이 보인다를 처음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현재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진로 직업 컨설팅 학과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그 진로교육 그리고 경력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교수라는 직업이 저한테 두 번째 커리어입니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 기업이랑 컨설팅 펌에서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수연 교수님도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유, 우리 미모가 더 한층 더 무려오실 것 같아요. 조인커님은요. 네, 어머나 오수연 교수님의 추임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권정원 교수님께서는 진로직업 컨설팅 학과에 계시다라고 들었잖아요. 정말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 필요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인지 일단 궁금하네요. 진로 직업 컨설팅 학과에 어떻게 보면 교육 목표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유아학교라고 그러죠. 유치원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까지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을 받는데 지식이랑 스킬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나를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의 세계의 모습을 이제 이해해 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돕는 전문가를 기르는 겁니다. 실제 저희 과에 초중고 선생님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직업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건데요. 자신의 적성 그리고 진로 희망에 맞는 직업 설계를 돕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업의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기적인 점검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 양성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경력개발 전문가 또는 이제 생애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사실 직업생활하면 이제 청년부터 시작해서 중년, 장년 모두 원치는 않지만 어쨌든 은퇴를 하고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각 그 생애의 정거장마다 행복하게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행복한 커리어를 만들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행복한 커리어요? 네네네. 글쎄요. 행복한 커리어 만들려면 네. 뭐 워라밸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직업 네. 만족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면서 꾸준히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학습자가 중요해졌는데요. 그 40대, 50대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경력 정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 앞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고민도 받고요. 또 새로운 도전도 받게 되는데 이때 사실 중요한 게 평생 학습자입니다. 예. 또 80대, 90대 분들 중에 진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특징이요. 뭔가 배우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 거라서 저희 학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이제 진로 진학, 그다음에 직업 설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평생 학습 이렇게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 지금 들어보니까요. 네. 정말 그야말로 100세 시대의 정말 맞춤형 과가 아닌가 그럴까요?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참 좋아하는데 롱런 하려면 네. 롱런 해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생 학습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그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업들이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가면서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라 아주 중요한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말씀 들어보면 누구보다도 취업 정보에 참 밝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은 특히나 또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를 네. 알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소식이 좀 있을까요? 네, 여성이 도전해 볼 만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업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또는 박물관 해설사, 과학 에듀케이터, 또 난독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장애 지도사 같은 교육 관련된 직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 전문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또 가정 에코 컨설턴트, 그다음에 식생활 지도사 같은 이제 가사와 연계된 직업들도 있습니다. 네. 마케팅 관련된 직업으로는요, 이제 모더레이터, 또 SNS 마케터, 또 공연 기획이나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그 공정 여행 기획자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여성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이제 임신과 출산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또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나 또 다문화 산후조리사 같은 직업들도 있네요. 네, 특히 손재주나 또 미적 감각도 있으신 분이라면 좀 더 전문 기술을 가지시는 것도 해보실 만한데 모낭분리사. 모낭분리사요? 네, 머리카락 요즘 이제 심잖아요. 네. 그래서 모낭분리사나 3D 프린팅 운용 전문가 이런 것도 좀 추천해 볼 만합니다. 저는 대부분이 처음 들어본 직업들이라서 맞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이 중에서 특히 모더레이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뭐 제품이나 컨셉을 개발할 때 그 소비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더레이터가 어떻게 보면 중개자 또는 매개자 이런 말인데 한 10명 정도 되는 실제 이제 다양한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좀 잘 끌어내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행자 겸 또 조사 전문가 예.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마케팅 관련된 직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케팅이면 또 저희 오수영 교수님도 잘 아시는 네. 분야잖아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직업 나왔는데 네. 혹시나 좀 오수영 교수님 마음을 뺏은 직업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 모더레이터 분들을 연수해드리는 연수 교수자로 들어간 적이 네. 있거든요. 홈쇼핑 방송국 같은 네, 경우에는 네. 특별히 모더레이터 직업이 아주 중요한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저는 이 직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FGI 모더레이터라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제품이 있으면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생각을 이제 끄집어내서 네. 그 제품 개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발굴해내는 것이 이제 모더레이터인데 그 무엇보다도 이게 제품이 써보니 좋다. 그리고 또 써보니 별로다 이런 의견들을 주실 때 사실 아까 우리 교수님과도 사석에서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 네. 말을 못하는. 다 말을 못하니까요. 근데 근데 공공연하게 말을 네. 하니까 네.
좀 좋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속마음을 잘 안 보이려고 안 하죠. 많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저희 그 송송이 PD님이 잘 경청해 주시는 PD님이신데 좀 우리 송 PD님도 참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더레이터가 아주 잘 중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엣지 있는 직업이 아닌가 해서 사실 저도 이 직업이 상당히 매력 있고 한번 연수는 제가 해드렸지만은 나도 이런 직업을 한번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모낭분리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연 기획 맡기도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지금 좀 당장 도전해 볼 만한 신직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제 좀 경력이 단절됐다 일을 하시려면 이제 배움의 기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훈련의 기회들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식생활 지도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푸듀케이터라는 이름으로 하는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네. 바른 먹거리 들어보셨죠? 그럼요. 풀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인데 여기에 보통 초등학교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먹거리들을 파악하고 잘 먹고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퓨디케이터들을 양성하고 그분들 중에 선발을 해서 그런 또 직업으로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푸드 폴 체인지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 올 10월에 사실은 문을 열었으니까 얼마 되진 않았지만 송파 여성경력이음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30, 40대 여성이시라면 도전해 보실 만한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일자리 교육도 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이곳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 중에요. 이게 박물관 체험 해설사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서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교육도 받고 또 창업이나 취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푸듀케이터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푸듀케이터. 저희가 여성 취업 이야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네.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이 좀 단절되는 분들 맞습니다. 이런 네, 분들 네. 이야기를 참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좀 추천드리기 전에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경단녀들에게 추천할 만한 직업을 좀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을 누가 했냐면 3년 이상 해당되는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력자들이 직접 응답을 한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의 직업들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제빵사라든지 방문 판매원, 또 식품 등급원, 보험 모집원, 상품 대여원 이게 한 10가지 정도 상위 직업들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좀 단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직업 획득이 좀 가능하고요. 또 어떤 취업이 아니라 자영업 형태로 본인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경력이 단절됐다 하더라도 좀 복귀가 쉽다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급여는 한 월 150만 원 내외고요. 200만 원에는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그런 직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빵사, 떡, 밑반찬, 판매원 여러 네. 가지 직업 사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비단 여성만을 위한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위화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노동시장의 얘기들이긴 하지만 일자리 미스매칭은 특히 경단녀에서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경단녀들마다 또 학력이나 전공, 취득하고 있는 자격도 다르고요. 또 경단녀가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직업생활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또 경력 단절의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2013년, 14년에 CJ에서 리턴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이기도 한데 이 경단녀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 6주간 인턴십 과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스펙이신 분들도 들어왔었고 또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CJ 취업하신.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적응을 못하고 이제 그만두신 경우가 많았어요. 네. 사실 일하고 가정을 병행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을 막 졸업하고 신입사원이 되면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직장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리턴십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선배죠. 예. 또는 나이가 어린 상사로부터 사실 배우고 지시도 받고 이제 그러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좀 있죠. 예.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CJ 안에서도 특정한 이제 직무를 좀 한정해서 선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적응을 하고 나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성장의 경로들을 좀 제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여성 인력들 중에 네. 맞벌이로 또 워킹맘으로 그런 조건 없이 남성분들하고 똑같이 경쟁했었던 분들도 있다 보니까 예.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풀타임 그 경력 채용의 일부로 똑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오수연 교수님께서는 네.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경력 단절 고민이나 이런 부담 같은 걸 느끼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사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출산과 그리고 임신 출산으로 네.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하고 있던 커리어를 놓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죠. 네, 사실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실제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대비 굉장히 많이 낮다라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제가 아까 보니 그 OECD 국가 중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61.5%, 네. 예, 그 53.9%가 그 이제 실제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라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워킹맘들을 만나게 되면은 가장 힘든 고충이 아무래도 완벽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 많이들 그렇죠. 힘드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좀 그만둘까 하는 잠시 그런 쉬어볼까? 잠시 쉬어볼까 예. 이런 생각이 들게 네. 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지런하게 또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힘든 마음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네. 또 금방 또 극복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권정환 교수님께서도 워킹맘이시잖아요. 네, 네. 힘든 점 없으셨어요? 힘든 점이 없다면 워킹맘이 아닐 것 같고요. 예. 네. 사실 워킹맘이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의사결정할 때가 보통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딸아이만 둘인데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또 될 만한 시점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둘째였고 큰아이는 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예비 고3입니다. 네. 오. 18살이에요. 그래서 예. 큰아이 때가 오히려 정말 힘들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또 이제 남의 집에 맡겨서 좀 키우기도 했고요. 어린이집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기업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도 너무 빡빡했고요. 또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게도 유치원 버스를 태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린 걸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네. 제가 하는 일이 인재개발 일이다 보니까 뭐 야간 교육도 있고 주말 교육도 있고 예. 이제 워낙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아이는 못 모르고 이제 그렇게 갔고요. 네. 둘째 아이는 또 6개월부터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이제 본인이 또 그렇게 엄마의 사정을 좀 많이 봐주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긴 합니다. 항상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건 남편이랑 저랑 공감대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 잘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하고 싶은 걸 네. 하자. 그래서 경력 단절을 아예 머리에 생각하지 않았던 게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직은 아이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네. 기업 내에서 사람 문제, 업무상 어려움 오히려 예, 그런 예. 것들이 더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워킹맘들 만날 일들도 많고 그리고 왜냐면 이제 워킹맘 강연이 많고 칼럼도 연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짧고 임팩트 있게 아이들을 대하라. 네, 사실 이제
그 출근 전에도 그냥 잠깐 10분 네.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짠하고 내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불편해하는 엄마들이 많은데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권정환 교수님과 함께 여성 취업 그리고 또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오수연 교수님, 네. 또 오늘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시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연말 연시잖아요. 예. 12월이다 보니까 뭐 모임이 다들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아주 재밌는 트레이닝법 알려드리려고 트레이닝법이요? 그래요. 무엇을 위한 트레이닝이죠? 우리가 연말- 이제 사람들을 네. 만날 때 네. 순간 급 호감 될 수 있는 오. 목소리 트레이닝법 제가 목소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트레이닝법이요? 네.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 건지? 네. GS 지사 방송 쇼핑호스트 분들 대상으로 네. 고객의 지갑을 여는 목소리라는 주제로 제가 2년간 트레이닝을 우리 방송 쇼핑호스트 분들을 대상으로 해드렸는데 오늘 네. 그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마 첫 방송 때 우리 네. 시청자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호감 트레이닝법, 바로 이제 인사를 할 때 네. 동그랗게 말을 하라이었거든요. 전설의 시간이었죠.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할 때 아마 우리 기억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쓰시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편을 네모는 안 되나요? 네모? 예? 네모 안 네모는 돼요? 이제 소리가 값지게 떨어져. 안녕하세요. 이렇게 별도 안 떨어지니까 되고, 동그라미로. 별도 좀 다소 어렵고 반드시 이제 동그라미가 클수록 이제 소리가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필살기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알려주세요. 듣자마자 목소리가 참 따뜻해진다. 저는 이제 늘 이제 우리 말을 업으로 삼는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대화에도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도 소리에도 온도가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듣는 순간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연말연시 필살기 목소리 만드는 비법, 호감 목소리 만드는 비법. 네. 바로 첫 예. 번째는 네. 리로 끝내라입니다. 리로 예. 끝내라. 리. 예, 우리 아나운서님. 네. 리자로 끝나는 말은 자, 리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태리? 이태리, 미나리? 네, 미나리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리로 끝나게 되면 이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소리가 굉장히 따뜻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개구리, 오소리, 미나리, 고사리, 너구리, 이우리, 항아리 뭐 이렇게 그래서 리자로 소리를 내보시면은 아주 순식간에 상냥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박진영 씨가 그토록 외치던 공기반 소리반. 입안의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입안의 진동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리랑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진현 씨가 얘기했었던 공기반 소리반 순식간에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이건데요. 해피톤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 제품 중에서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거든요. 투명하게, 맑게, 자신있게 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바로 이제 리액션을 해주는 건데 그렇군요.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가 아니라 그렇군요. 이런 느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고 카피의 느낌으로 투명하게, 맑게, 자신있게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연말연시에 아주 급호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발성법도 준비를 제가 했거든요. 우리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빵 터지셔가지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연말연시에는 이제 자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만날 때마다 좀 편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어떠세요? 네.
불편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좀 불편하긴 하네요. 네. 네, 이제 너무 웃게 만드는 네, 사람도 네, 이제 네. 우리가 땀이 표정 관리가 나서. 안 네, 되다 네. 보니까 좀 아니, 다소 오늘 작정하고 나오신 것 예, 같은데요. 저 우리 작가님께서 여기 네. 끝에 반드시 웃겨줘야 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연말연시에는 이제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네.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또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두 번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성법에 이어서 발음 아주 또방또방하게 네. 똑똑하게 잘 오, 말하는 예. 법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그, 들어볼까요? 네. 용가리 발성법이라는 게 네, 있어요. 용가리 발음법. 네, 용가리 용가리가 불을 뿜을 때 어떻게 뿜나요? 용가리가 불을 용가리가 뿜는 불을 장면을 뿜을 제가 때는 언제 봤는지 네, 까먹었네요. 용가리가 불을 뿜을 네. 때 이렇게 되게 조신하게 이렇게 뿜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 예, 최대한 입안의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내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예,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하루를 열 때 아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요, 마음의 평정을 참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음성학계 실제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 하고 하루를 열게 되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용가리 발성법이 예. 말씀드린 대로 공기 반 소리 반 그리고 이제 발음을 하려면 일단 입안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면서 네. 해야 되는데 이런 데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성법, 발음법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정원 교수님, 오수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셨죠?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